여러분,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금수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겠지.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자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자주 듣는 마인드셋이나 행운 같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 돈, 지식을 다루는 명확한 공식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신다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상가들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남자, 방탄세무사 윤영섭입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난 부류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수성가한 신흥부자들, 예를 들면 유튜버, IT 기업 대표, 전문 투자자까지 직업은 정말 다양해요. 이분들을 만나서 면밀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단순히 운으로 성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진짜 자산가 부류가 된 분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이 되는 돈을 불리는 5가지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공식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베이스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경험 말고 시장 전체의 장기 통계를 먼저 보라는 거죠. 투자 전문가 마이클 모브신도 이렇게 강조를 하죠. 개인의 감보다 산업의 평균 수치를 먼저 보라.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죠. 근데 부자들은 그런 얘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10년 평균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죠. 즉,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어도 산업 전망이 없다면 과감하게 손을 떼기도 하고요. 두 번째 공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말 그대로 눈덩이 굴리기예요. 작게 시작을 해도 잘 굴리면 점점 커지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굴리냐인 거죠. 만약 울퉁불퉁한 길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복리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오늘 10% 벌어서 11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내일 10%를 잃는다면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세요. 99만 원입니다. 증발한 만원. 이걸 변동성 드래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로 차트에 따라 사고 팔지를 않습니다. 종목 선정 2년, 매수 1년, 보유 5년, 매도 2년, 이렇게 10년짜리 계단식 논밭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돈이라는 눈덩이를 굴리는 겁니다. 세 번째 공식은 분산 투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말한 성배 포트폴리오 들어보셨나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으면 수익은 유지하면서도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에 우산, 장갑, 모자를 모두 담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 오면 우산, 눈 오면 장갑, 비 오면 모자, 딱 맞춰 쓸 수 있겠죠. 근데 우산만 가득 들고 다니면요, 비 올 때만 유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산도 똑같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제 역할하는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섞어야 합니다. 이 분산 전략은 좀 더 깊이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 영상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원리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바위를 들어 올리듯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방법이죠. 레버리지? 그건 부자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레버리지를 잘 쓰는 사람이 결국에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들은 흔히 3난 전략을 쓰거든요. 남의 돈, 대출로 투자 규모 키우기, 남의 시간, 직원, 외주로 일 맡기기, 남의 지식, 전문가한테 조언 받기. 마치 친구 어깨에 올라타서 사과를 따는 것처럼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빌려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도 있어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영끌 부동산이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 하나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집값 하락 더하기 금리 상승이 겹치면 정말로 답도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잘 쓰면 날개, 못 쓰면 추락의 지름길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한도, 이거를 꼭 정해두시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식은 5번째,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이 원리는 전망이론이 밝혀낸 인간의 손실 회피 성향과 확증 편향 등 우리의 비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고 확증 편향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자기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늘 피드백 루프, 즉 검토하고 보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 제도, 기술 너무나 빠르게 바뀝니다. 이 변화에 뒤처지면 좋은 투자도 순식간에 실패로 바뀝니다. 결국 계속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전부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시죠? 유튜버에도 많고 책에도 많이 나오는 이론들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까요? 바로 5가지를 모두 꾸준히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나는 운이 없었어 라고요. 사실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넘쳐나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사업도 다양해요. 그래서 다들 남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요즘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100번 남의 안목을 훔쳐들어도 바뀌는 건 없는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 기준을 만들고 내 방식을 꾸준히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공식을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를 고민하는 삶이 되실 거랍니다.